그다음에 강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10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아마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은 그냥 뭐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던가 좀 그런 형태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은 시험 범위까지는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한 분이 끝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약간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 즉시갱신 회복 기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케이스 여기서 장애가 발생 시 그 T2를 언두하는 거는 되는데 T1을 왜 다시 리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부분 완료,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끝난 상황이고 지금 즉시 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지만 그거 말고도 무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 아니면 여기가 열 때 또 다른 데서 여기를 접근하고 그런 것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언두하고 다시 우리가 전에 있던 것부터 다시 돌려가지고 돌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본까지 리두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간단히 언급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트랜잭션이 뭔지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 뭐 어떻게 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봤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병행제요. 동시에 몇 가지 트랜잭션을 동시에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첫 번째 병행 수행 컨커런시, 컨커런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사용자가 제가 읽어보면은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번갈아 수행되는 인터리빙, 약간 엮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은행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송금이 다 이루어지고 있겠어요. 근데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직렬로 얘 처리하고 쟤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전국적으로 지금 은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병행 수행이라고 해서 동시에 좀 몇 가지 작업들을 하는 형태를 해야지 훨씬 더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여기서 병행 수행 컨커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이 들어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쓰면 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산 같은 거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는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뭐 제가 저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좀 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행 시 일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뭐 갱신 분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얘는 우리가 중간에 연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입금 송금을 해서 값이 바뀌는데 거기에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또 생겨가지고 걔가 덮었어가지고 좀 연산이 좀 무효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갱신 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값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갱신분실이라고 하는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트랜잭션 1은 뭐냐?
제가 지금 계좌가 있어요. 제 계좌는 지금 처음에 3,000원이 있는데 트랜잭션 1은 저한테 1,000원을 더 추가하는 거고, 트랜잭션 2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2배를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랜잭션 1과 2를 동시에, 아까 1을 하고 2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원래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3,000원이었다가 트랜잭션 1이 되면서 4,000원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2가 끝나면은 2,000원이 돼야겠죠. 자, 트랜잭션 1은 저한테 1,000원을 주는 거고요. 트랜잭션 2는 절반을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랜잭션 1을 하고 2를 하면은 우리가 트랜잭션 1 4,000원이 됐다가 2,000원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내가 좀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를 좀 이렇게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트랜잭션 1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1,000원까지야. 자, 이제 제대로 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직 write를 안 한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2단계에서 여기서 read 했을 때 얘는 4,000을 읽는 것이 아니라 3,000을 읽겠죠. 그쵸? 왼쪽에 있는 얘는 지금 x라고 하는 변수만 바꿔줬을 뿐 원래 있던 메모리에 있는 원래 값은 지금 write를 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write를 해야지 바뀌는 건데 얘는 제가 지금 쓰기 전에 봤기 때문에 얘는 3,000이라고 하는 값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여기서 1,500이 된 거죠. 1,500. 1,500이 돼서 근데 여기에서 write를 했으니까 여기는 write가 4,000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1,500을 덮어 씌우게 돼서 1,500이라고 하는 이상한 값이 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은 2,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얘는 중간에 꼬여가지고 1,5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갱신 분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이유는 우리가 가장 크게 보면은 여기가 문제죠. 우리가 지금 얘를 트랜잭션 1을 라이트 하기 전에 트랜잭션 2가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연산을 수행해 버려가지고 얘가 반영이 안 되고 1,500만 트랜잭션 1이 안 되고 2만 된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여기는 이제 제대로 수행됐을 때 어떻게 되었어야 하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수행이 되었으면은 여기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3,000에서 4,000 됐다가 나머지 5에서 2,000이 돼야 하는데 왼쪽처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자, 병행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모순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안 끝난 상태에서 불러와서 모순된 결과가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당연히 우리는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과 같은 값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순차적으로 애초에 했으면은 문제는 안 생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안 하고 동시에 병행으로 처리하는 것을 훨씬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가끔씩 조금 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동시에 하더라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똑같은 예시였는데 여기도 한번 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는 또 어떤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도 자, 여기는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가 있어요. 트랜잭션 1과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x에다가 1,000원을 추가하는 거고 그다음 y에다가 1,000원을 추가하는 게 x가 그러니까 t1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2 같은 경우는 x에 0.5를 곱하고 y에 0.5를 곱하는 것이 t2가 해야 되는 지금 1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은 얘를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결과가 x 200, y 200이 나와야 해요. 이 그대로 쓰면 1번 끝나면
4000이 나오고 2번까지 트랜잭션 2까지 끝나면 2000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데, 자, 이 왼쪽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일단 먼저 조금 한번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x를 불러와서 뭐 10 더해가지고 4000까지,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잘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x를 리드해서 여기는 x를 4000으로 잘 읽었죠. 그래서 4000 곱하기 5 했기 때문에 x에 2000이 제대로 들어가서 원래 것처럼 제대로 들어갔죠. 자, 근데 y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y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먼저 했었으면 좋았지만 y 값은 트랜지션 2에서 먼저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먼저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y를 읽었을 때 여기 y는 뭐로 읽었냐? 얘는 원래 있던 값인 3000으로 읽었기 때문에 3000 곱하기 0.5가 돼서 여기서 y라는 값이 1500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서 1500으로 바뀐 다음에 이 1500에 대한 것을 트랜잭션 1에서 읽어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1000을 더해서 25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와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봐야 하는 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병행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나오는 부분이, 자, 연쇄 복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롤백은 기억나시죠? 롤백은 우리가 하던 거를 다시 원상종 복구하는, 취소하는 것을 롤백이라고 한다고 지난번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캐스케이딩 롤백이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다 롤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백을 만약 한다면은, 장애가 발생해서 롤백 한다면은 이 트랜잭션이 변경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른 트랜잭션을 다 연결해서 모든 롤백을 연쇄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도 트랜잭션 1은 1000원을 더하는 거고 플러스 1000을 하는 거고, 트랜잭션 2는 곱하기 0.5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하나씩 좀 보면은, 자, 처음에 x 3000, y 3000이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3000을 읽었고 이렇게 나와서 x가 4000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y가 3000이 들어가서 x가 여기로 들어가서 x 곱하기 0.5 했기 때문에 여기서 x가 2000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끝나고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y를 읽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장애가 발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장애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T1을 우리는 다시 롤백하자, 취소하자고 해야 되는데, T1에 있는 여기를 취소하려면은 우리가 x 자체가 x에다가 1000을 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x에 곱하기 0.5한 이 부분도 해결을 하고 왼쪽에 x 플러스 1000 여기까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히트는 이번에 이미 트랜잭션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우리가 y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T1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T2도 복구해야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트랜잭션을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전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연쇄복귀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한번 그러면은 보면은 자 가장 쉬운 거 그러면은 지금 계속 병행 T1을 돌리면서 동시에 T2를 돌리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장 쉬운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그냥 직렬로 연결하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리빙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산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안 하겠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들은. 하지만 이 직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 연결을 해서 직렬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직렬 스케줄을 쓰면은 비효율적이겠죠. 지금 아까 말했지만 뭐 은행 계좌 같은 경우 지금에도 엄청나게 많은 건의 계좌가 있는데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하나가 처리가 빠르더라도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직렬 스케줄, 직렬적이지 않은 거를 써야 되는데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자 비직렬로 하되 우리가 직렬 스케줄과 같은 결과를 생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행으로 하되 직렬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뱉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렬 가능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씩 보면은 직렬 스케줄은 우리가 아까 얘하고 하는 인터리빙을 쓰지 않고 연산들을 순차적으로 쭉 그냥 T1 딱 끝나고 T2 하고 T3 하고 자, 이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좋고 너무 정확하지만 병행 수행이 아닌 거고 그래서 아까 이거 같은 거죠. T1 다 끝내고 T2를 하면은 아까 뭐 에러 발생해도 좋고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결과도 안 나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렬 스케줄이었고 그 다음에 비직렬 스케줄 같은 경우는 그 인터리빙을 써서 중간중간에 낄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 거죠. 물론 얘는 지금 비직렬 스케줄인데 얘는 정확한 결과를 내뱉는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T1 먼저 하고 T2를 먼저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일단 T1은 1000원씩 더하는 거고 T2는 0.5씩 곱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면은 2000 이 값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병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X1을 이렇게 끝내고 X하고 Y하고 Y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제대로 결과물이 나온 거죠. 얘는 아까 직렬 스케줄로 했어도 2000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병행으로 처리하면은 또 2000 나오죠. 그럼 얘는 직렬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쓰면은 우리가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문제가 없게 만드는 어떤 한 비직렬 스케줄의 예시를 하나 넣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직렬 스케줄에 여기는 또 약간 이상한 값이 나왔는데 여기는 x를 리드하고 x에다 곱하고 라이트나 이런 게 좀 섞여 있으면은 결과물이 다르게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직렬 스케줄은 모든 비직렬 스케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항상 직렬 스케줄과 동일한 결과물을 찾아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이 트랜잭션 예를 들어서 x 기준으로 지금 리드 라이트 하는 뭐 더하고 곱하고 하는 이 순서, x를 기준으로 하는 순서와 y를 기준으로 하는 이 순서가 x 입장에서 직렬 스케줄과 동일하고 y 입장에서 또 직렬 스케줄과 동일하고 이렇게 나오면 보통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는 보통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하는 바는 직렬 가능 스케줄으로서 얘는 직렬을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생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동일한 직렬 스케줄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든 다음에 계속 결과물을 보면서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직렬 가능성 스케줄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게 되는 어떤 상황을 보는 건데 바로 뒤에 있는 뭐 이런 예시 아까 같은 이렇게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면 직렬 가능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결국에는 직렬 가능 스케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병행 제어 기법, 병행 제어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지금 보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대표적인 기법 하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병렬적으로 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직렬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추구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병행 제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장점을 둘 다 가지는 거죠. 자, 직렬 병행 수행을 해서 빨리 처리하면서 또 직렬 가능성을 보장을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직렬 가능 스케줄인 거죠. 직렬 가능 스케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자, 이걸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사실은 얘가 여기에 있고 이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은 한 칸씩 그러니까 왼쪽 거를 한 칸 올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걸 한 칸 내리면은 사실은 직렬 가능 스케줄과 동일하게 생겼죠. 저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렬 가능 지금 직렬 스케줄보다 얘는 훨씬 더 빨리 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동시에 처리되는 게 별로 없이 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리드 한 다음에 X를 라이트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X를 뭐 라이트 하거나 왔다 갔다 한 도중에 또 X를 또 읽어가지고 라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고려하면은 훨씬 더 이게 일반적인 직렬보다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훨씬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행 수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규약을 이 조건을 지키면 직렬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을 따르도록 하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로킹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킹. 그래서 로킹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건데 자, 로킹 기법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트랜잭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읽어보자면 한 트랜잭션이 먼저 접근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 제가 어떤 연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연산을 끝날 때까지는 일단 다른 애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문제가 생겼던 게 뭐 X, Y가 있을 때 내가 지금 X를 처리해서 라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그 X를 가져다가 뭐 쓰고 이러면은 중간에 에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X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다른 트랜잭션이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하는 것이 이 로킹 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록이라고 하면 뭐 자물쇠 잠그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가버리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처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얘를 가지고 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독점권을 락을 한 다음에 락을 해서 나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끝냈어요. 그럼 언락을 해서 다른 애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독점권을 요청, 나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락이고 언락은 얘를 이제 다른 애들도 얘를 활용해라. 지금 어떤 사람의 계좌에 대해서 나는 처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팀도 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언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데이터를 읽거나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락 연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해서 독점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리드나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애들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언락을 활용해서 독점권을 반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뭐 이게 말로 하면 어렵지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구글 드라이브 문서 많이 쓰시잖아요. 자,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내가 쓰는데 내가 지금 팀원이랑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다른 팀원도 문서를 작성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게 락을 하는 거죠. 너는 지금 접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서 작업 끝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애 보고 너가 작업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언락을 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쓸 때는 독점을 이 트랜잭션만 활용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킹, 그럼 어디까지 지금 락을 하냐,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록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 변수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단위를 우리는 로킹 단위라고 하고, 뭐 속성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릴레이션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전체 네이티브 뭐 투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면은 됩니다. 당연히 뭐 로킹 단위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뭘 하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락을 걸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내가 뭐 학번 좀 세부적으로 갈수록 훨씬 더 뭐 재현은 어렵지만 병행성은 높아지고 로킹 단위가 커질수록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쓸 수 있는 병행성은 낮아지지만 제어가 훨씬 더 쉽겠죠.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다른 데서 갖고 온 예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 1, 2를 볼게요. 이 트랜잭션 1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1번 책에 대해서 1번 책에 대해서 얘는 프라이스를 지금 7,000원으로 설정하는 게 지금 1번 트랜잭션이고, 2번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1번 책에 대해서 프라이스에 1,000원, 가격에 1,000원을 추가하는 것이 2번 트랜잭션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같은 책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왼쪽은 가격을 7,100원으로 바꾸고 오른쪽은 100원을 추가하는 이런 연산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트랜잭션 1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쭉 실행이 돼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까지 딱 끝난 다음에 트랜잭션 2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셀렉트를 해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왼쪽이 커밋이 안 됐죠. 커밋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7,000원으로 네, 얘는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얘가 7,000 프라이스에 100원을 추가를 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보통은 왼쪽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네, 실행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트랜잭션 1이 여기에 대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1이 처리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얘가 지금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죠. 트랜잭션 1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1이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은 트랜잭션 2에서 여기를 접근하려면은 그 실제 시행할 때 한 30초간 대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 얘가 지금 다 써서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거죠. 대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은 그 이후에 반영이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큰 뼈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트랜잭션 1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2를 따로 다른 창을 통해서 열어보면은 얘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 대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작업들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멈춰는 현상이라고 쓰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로킹을 쓸 때 또 두 가지의 또 로킹의 종류가 있어요. 내가 독점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독점권은 지금 나만 지금 쓸 수 있는 권한이라고 했죠. 자, 근데 그 권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용 락이 있고 전용 락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는 리드 락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뭐 라이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드 락은 뭐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글 문서로 동시에 내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한 문서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문서를 읽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하면 그거 약간 문제 생기겠죠. 계속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데 바뀌고 있으면은 좀 어렵잖아요. 어디가 됐는지 모르고. 하지만 내가 이 문서를 읽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이 이 문서를 읽고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글 문서를 동시에 쓸 때 내가 읽을 때 다른 애들도 읽을 수는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드락은 뭐냐? 그냥 내가 읽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리드는 할 수 있지만 라이트는 사람들이 더 이상 덮어씌우는 거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용권을 함께 쓸 수 있는 거죠. 나도 이거를 읽을 수가 있고 다른 애들도 이거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얘는 공용, 뭐 쉐어드락, 리드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이 아래 우리가 지금 전용 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서를 수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문서를 지금 막 바꾸고 싶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얘는 라이트 락을 써서 다른 애들이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그걸 보고 또 잘못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잘못 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용 록 같은 경우는 나만 지금 써가지고 리즈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에만 독점권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전용 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용 락 같은 경우, 공용 리드, 공용 락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읽는 거고 전용 락은 write라고 할게요. write.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어떤 표냐? 내가 지금 어떤 문서를 읽으면은 다른 애들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읽는 거는 가능한데 내가 읽을 때 다른 애들이 거기를 그 문서를 편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서를 편집하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이 읽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내가 쓰고 있을 때 다른 애들도 문서를 쓰고 있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표는 동시에 우리가 같이 읽을 수는 있지만 편집하는 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용락은 서로 가능한데 전용락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뭐 기본 로킹 규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킹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처리를 할 때 락을 하고 처리가 끝나면 언락을 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락을 하더라도 가끔씩 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이 그림 40에 있는 예시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1은 우리가 x랑 y에 x에 플러스 아까랑 똑같이 x에다가 플러스 1000을 하는 거고 1은 y에 플러스 1000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 2는 x에다가 나누기 2를 하는 거고 y에다가도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1을 먼저 하고 2를 할 거예요. 그리고 3000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죠? 결과물이 2000이 나와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T1을 하고 T2를 했다면 자, 근데 그걸 우리는 병행으로 처리를 하는데 각각 X랑 Y에 대해서 우리가 락을 주면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트랜잭션 1이 먼저 접근을 했는데 자, 1에서 자, 일단 우리는 X에 대해서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 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트랜잭션 2는 X에 대한 접근이 못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X를 읽어와서 1000을 넣어서 write도 하고 언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트랜지션 2는 X에 대한 접근이 생긴 거죠. 이제 접근이 가능해졌죠. 이 접근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전에 있던 여기 이 언락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락을 풀어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접근이 가능했죠. 그래서 x에 접근을 해서 x에 곱하기 0점을 해서 라이트를 하면은 x에 2000을 제대로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제대로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y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t2에서 그냥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t2에서 y에 대한 접근을 해서 바꾸면은 y가 1500이 되고 그 다음에 t1에서 y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면은 y가 2500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중간에 내가 읽고 쓰는 차이에 락을 걸어서 다른 애가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이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2500이라고 하는 문제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한 변수에 대해서 로킹만을 진행한다고 다 직렬 가능성이 보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T1이 X에 대해서 언락을 너무 빨리 실행해서 T2가 지금 Y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근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단계 러킹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wo-phase locking protoco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 조금 더 그냥 내가 변수에 대해서 그냥 록을 하고 끝나고 라이트하고 록 풀고가 아니라 조금 더 바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규약을 추가를 했는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장과 축소로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다 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락을 나중에 축소를 해서 언락을 쭉 한 번에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락을 그러니까 다 같이 자물쇠를 걸어 잠갔다가 다 같이 자물쇠를 푸는 그래서 언락 전에 다 연산을 실행하는 형태인 거죠. 자, 이걸로 보면은 아까 왼쪽은 아니었죠. 왼쪽 Y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여기 Y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언락이 되기 전에 언락을 하고 또 Y에 대한 것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락을 그냥 한 번에 쭉 한번 확장 단계 때 다 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락을 푸는 언락을 하는 형태로 가면은 자 이렇게 갈 수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도는 바꾸면은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x에 대해서 락을 하고 x를 처리한 다음에 x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로킹을 하고 x를 푸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르냐? 이 왼쪽에 보면은 자, 첫 번째 언락 연산 전에 이게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다시 쓰면은 자, 여기가 언락 여기가 첫 번째 언락이죠. 자, 첫 번째 언락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언락 전에 모든 락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락 전에 지금 y에 대한 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y에 대한 락이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걸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풀었죠. 하나를 풀은 다음에는 자 그러면은 T2 같은 경우는 지금 x에 대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x에 대한 처리를 해요. x에 대한 처리를 하지만 y는 바로 이어서 못하는 게 y가 여기서 락이 걸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T1에서 y에 대한 것이 다 끝나가지고 언락을 하면은 여기서 언락을 하면은 이제 y에 대한 접근권이 T2에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받아가지고 y를 수행을 하면은 얘가 바로 2단계 로킹 규약을 가지고 수행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단계 로킹 규약을 하려면은 락을 쫙 하고 언락 전에 다 자물쇠를 걸어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2단계 로킹 규약을 지키면은 아까 전에 봤던 로킹 규약을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는 이러한 것을 또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에 근데 문제가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데드락이라고 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서로 어떤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서로서로 언락을 기다리면서 하는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에 대해서 먼저 리드락은 아까 쉐어드락이에요. 쉐어드락을 걸은 다음에 Y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는 X를 리드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X를 읽고 Y에다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얘는 여기가 진행이 될 때 왼쪽에 여기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Y에 대한 언락이 안 풀려 있죠. 안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되고 근데 T1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라이트 락을 써야 되는데 얘는 리드 락이 이미 여기서 걸려 있고 X에 대한 락이 안 풀렸죠, 아직.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1은 T2가 X를 풀어줘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 T1이 Y를 락을 풀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락 같은 걸 쓰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데드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멈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쪽 트랜지션을 다 중단해가지고 풀어주거나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면은 병행 제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행으로 처리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착 상태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웠냐면은 자, 지난번에 트랜잭션까지는 배웠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T1 끝내고 T2로 끝내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이 될 수가 있지만 이랬을 때 문제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리드라이트 이런 것들을 좀 나눠 가지고 병행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왔는데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봤죠. 값이 뭐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병행으로 처리해서 빨리 처리를 하되 우리는 이렇게 직렬로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물을 내뱉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 됐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 제시했던 방법이 아까 로킹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로킹 기법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한 독점권, 내가 지금 얘를 읽어야 한다, 내가 얘를 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얘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고 나중에 끝나고선 사용권을 반납하는 이 형태를 활용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큰 줄기였고 뭐 그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뭐 2단계 로킹 기법을 활용하면은 또 더 잘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로킹 기법을 하면은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서로서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시험 범위는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